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을 물리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오일 머니가요, 세계 박람회 유치에 큰 힘이 됐다고들 하는데 사실 세계 박람회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스포츠에 대한 투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이번 시즌, 그러니까 2023-2024 시즌 축구에만 선수 이적료로 사용한 금액이 무려 6억 유로, 우리 돈으로 8,750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축구 외에도 골프에도 요즘 굉장한 투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는 왜 스포츠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중동 전문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김수환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관심을 갖게 된 것이요. 사실 이제 한국 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들어가서 네. 아랍어를 전공하고 중동과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뭐 아랍어를 가르치신다고 해서 네. 그 중동 국가의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동이나 뭐 아랍, 특히나 걸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서 네. 뭐 축구 같은 어떤 스포츠 대중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축구가 중동에서는 굉장히 인기죠. 네, 인기죠. 그래서 대중들의 열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를 비롯해서 굉장히 그 해외 유명 선수들을 또 축구 선수들을 영입하잖아요. 또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도 또 유치를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포츠 분야 그리고 이런 어떤 소프트 파워 그리고 또 관광 분야 이런 분야가 앞으로 걸프 지역에 중동 지역 굉장히 커다란 중심 산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업적인 목적만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특히 골프의 새로운 리그를 만들고 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우디 축구, 호나울도 엄청난 이적료를 받고 갔잖아요. 그렇죠. 여론은 별로 안 좋은 축구 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돈 보고 갔다 그렇지만 호날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이적료가 화제가 됐었죠. 네. 호날두 연봉으로 치자면 3위였어요. 사우디 안나스르로, 그러니까 아랍어는 이제 안나스르인데 보통 우리가 알나스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나스르로 이적되면서 이적료만 해도 1,750만 파운드 하나로 2,700억 원 받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은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축구 선수들 이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적을 시키느냐, 영입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메가 스포츠, 메가 이벤트 이런 해외 유명 선수들 유치하면서 가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해외 유명 선수들 영입함으로써 일단 사우디가 주목을 받잖아요. 주목을 받고 이 사우디 경기가 우리나라에까지 중계를 하게 되는 사우디에서 굉장히 친숙한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 내셔널 이미지, 내셔널 브랜드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비난은 그렇다면 이제 사우디 같은 나라는 인권 문제 있고 여성 그렇죠. 인권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덮으려는 스포츠 워싱에 대한 어떤 비난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 사회가 오픈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전환점이 되겠죠.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리야드를 출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군요. 많이 다르죠. 네. 네, 저는 달라졌죠. 완전히 그냥 스트릭트하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좀 그런 변화가 몇 년 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2018년 그 이후로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성이 운전을 못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 운전 허용한 게 2018년이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바야 여성 복장에 대한 어떤 의무도 완화해줬고요. 또 2019년에 우리 자랑스러운 BTS가 그 사우디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바야를 입고 있던 우리 사우디 여성들이 그 복장을 이슬람 복장을 하고 사실 떼창을 하면서 춤을 췄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어떤 사회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개혁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스포츠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걸프 지역 국가들
연관된 숫자로 2030을 주셨네요. 네, 2030이 걸프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고요. 어떻게 보면 걸프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맥을 쥐고 있는 그런 숫자인데요. 일단 까타르가 사우디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런 메가 스포츠나 메가 이벤트를 유치를 함으로써 네. 그 내셔널 브랜드, 즉 국가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앞장섰었어요. 네. 까타르 같은 경우는 1995년에 그때 당시 아버지 국왕이 해외에 나가 계셨을 때 아들인 그 하미드 국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잡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스포츠 이벤트 혹은 뭐 메가 이벤트를 많이 유치를 했어요. 또 알자지라도 1996년에 설립했잖아요. 그렇죠. 까타르 왕실에서 그렇죠. 만든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메가 이벤트를 크고 작은 거 한 20개 정도 유치를 했는데요. 까타르 2006년에 도하 아시안 게임 개최했었죠. 또 2022년에 우리 또 월드컵 개최했죠. 그리고 뭐 2030년이 또 중요한 게 또다시 도하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습니다. 까타르가. 그런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리야드 엑스포 2030년에 개최를 하죠. 엑스포. 네, 엑스포.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젊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주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우디 비전 2030, 즉 석유 이전형 경제에서 벗어나서 탈석유, 즉 경제 나라의 구조를 바꿔보자, 다각화해보자 산업을 하는 이런 사회, 경제, 국가 이런 개혁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주축이 바로 네옴시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30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예. 어때요 반응들은? 뭐 일각에서는 야 저거 네옴시티 저거 되겠냐 네. 이런 전문가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우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사우디 국민 중에 저희가 또 2030 숫자로 연결해 봐야 될 것은 MZ 세대인 것 같아요. 2030, 20대, 30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젊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의 인구 구조를 보면 70%가 35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숫자상 연령상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인구, 젊은 사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젊은 인구들이 젊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우디 사회를 개혁하자, 변화하자, 오픈하자, 개방하자 이런 것을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우디 내에 얼마 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려 90% 이상의 젊은이들이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런 개혁 정책을 지지한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성들 운전하게 했죠. 또 여성들에 대한 사회 참여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도 의복 완화했죠. 여성들 하람 제도라고 꼭 남성들과 같이 어디를 가고 해외 여행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제도도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게임 좋아하고 BTS 좋아하고 이런 젊은 트렌디한 문화에 열광을 하는 그런 같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젊은이들이 열광을 할 수밖에 없죠. MBS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기성세대들, 뭐 5060 세대들, 뭐 나이 드신, 왜냐하면 사우디 자체가 와하비즘이라는 어떤 이슬람의 보수적인 그 이슬람 기치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 사회가 이어져 왔는데 그것과 사뭇 다른 결로 네. MBS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환호적인 환호하는 일이죠. 예. 1987 숫자도 주셨네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네. 1987하면 저희는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6월 민주화 항쟁이 발생했었죠. 이 1987이 중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네. 사태잖아요. 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태인데 1987년에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항거에서 대항해서 처음으로 민중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네. 아랍어로 인티파다라고 하거든요. 인티파다. 네, 그게 제1차 인티파다가 그렇죠. 1987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현재 민주화가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민주화와 요원한 지금 분쟁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고요. 아직도 나라가 없이 지금 저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87이 중동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넘고 싶은 숫자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두 가지를 넘고 싶은데요. 하나는 79입니다. 79? 79는 제가 골프를 원래 좋아해요. 네.
근데 제가 한 3년 전에 왼쪽 손목 부상을 당했어요. 골프하다가.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건.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골프를 못 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회복되는데 한 2년 걸렸는데 아직 정상이 회복이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이 치셨길래요? 아니 많이 치곤 아니고 좀 제가 잘못 오기를 부려가지고 네. 근데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음. 아직도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라베가 라이프 베스트가 베스트. 82여서 네. 그거 조금만 넘으면 싱글 가겠다라는 82는 예. 싱글은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70대가 돼야지 싱글이기 때문에 79부터 79부터 싱글이자 한국만. 그래서 79 넘어 보고 싶은데 네.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예. 골프 79. 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66입니다. 숫자. 66은 뭐죠? 66은요. 제가 1966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대학 교수들이 65년이 정년이잖아요. 그럼 66년부터 그러니까 66세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해 네. 숫자에 66세 제2의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데 네. 그때 아마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네.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뒀습니다. 오늘 중동 문제 그리고 아랍 분들에 대한 이해를 스포츠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재미있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